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NCS 교재 CO2 용접 작업 안전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교재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NCS 교재는 여기에 나오는 사이트 www.ncs.go.kr 여기에서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저도 여기에서 이 책자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먼저 NCS란 무엇인가에부터 설명을 하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CS란요, 국가에서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을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NCS 교재라고 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고요.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소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세 가지의 표준화된 책자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의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1-2 안전보호구 착용 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면은 안전보호구를 준비하고 착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전보호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보호구 준비에서요, 보호구의 구비 조건 돼 있죠. 또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인데요. 착용하였을 때 작업이 편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유해 위험물로부터 보호 성능이 충분할 것. 사용하는 재료가 작업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무리가 양호할 것. 외관이나 디자인이 양호할 것. 그러니까 요 외관 디자인도요, 상당히 좀 중요해요. 이런 앞에 그 네 가지가 다 되어 있는데요. 너무 모양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착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제일 이제 안전보호 중에서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 용접면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용접 헬멧. 요거는 머리에 쓰는 것을 말하고요. 핸드실드는 이 헬멧에 이렇게 있을 때요, 앞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손잡이가 되어 있어서 왼손으로 요것을 들어요. 들고 오른손으로 용접하는 이런 것을 핸드실드라 이렇게 합니다. 이 이제 용접면은 이런 거 말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밀폐된 장소에 사용하는 공기 공급 헬멧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아니고요,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헬멧이 있어요. 모양은 이제 꼭 방독면처럼 되어 있어요. 방독면처럼 되어 있어서 이 입 주위 있죠? 입 주위가 이렇게 이제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가 상당히 길어요. 호수가 이제 바깥쪽으로 용접하는 바깥 공기가 이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기 공급 헬멧,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용접면은요, 용접 작업 시 아크 강선해야죠. 아크에서 발생하는 유해 강선 및 불똥, 스펙트라겠죠. 스펙트로부터 작업자의 눈하고 얼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 이제 보호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요 용접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작업하는 거,
머리에 쓰고 작업하는 것은 용접 헬멧, 손잡이가 있는 것은 핸더실더 이렇게 하고요. 이 용접 헬멧 중에서 요즘은 자동 헬멧이라고 나오죠. 예, 왜냐하면은 수동 헬멧 같으면은 이 헬멧 이쪽에요. 검은색의 차광면이 있어요. 전번 시간에 나왔는데요. 차광 이제 유리가 있어서 이제 깜깜해요. 근데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불빛에 의해서 용접 부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 이제 헬멧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일단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데 용접을 하게 되면은 차광 센서가 있어요.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차광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많이 비싸서 사용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고 이 자동 헬멧을 요즘에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용접 헬멧은 자동차에서 이제 스틱, 수동 이제 기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기어 있죠. 자동 기어가 자동 헬멧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차광유리 보죠. 헬멧과 핸드실드에 차광유리를 끼웠습니다. 끼워가지고 적외선과 자외선을 차단하고 번호가 클수록 빛을 많이 차광하죠. 그래서 CO2는 11번, 요 노는 이제 번호죠. 번호가 11에서 13번을 쓰고요. 피복 아크 용접에는 10번에서 11번 쓰고요. 가스 용접은 이제 4에서 7번 정도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2 이 불빛이요. 이제 아크 불빛이 이 피복 아크 용접은 제가 이제 전기 용접이라 했습니다. 이 전기 용접보다 조금 더 세요. 불 세기가. 그래서 번호가 13번까지 수 있어요. 사실은 13번은 아주 까매요. 뭐 쓰면 한 개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사실 CO2를 11번을 제일 많이 쓰고요. 피복 아크도 11번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켓이 있어요. 용접 자켓 해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용접 시 발생하는 유해광선, 그 다음에 아크열, 스펙터 이런 걸로부터 이제 상체죠.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것인데 이 용접 자켓 같은 경우는 CO2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이 자켓을 반드시 써요. 입어요, 참말로. 입고 이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용접하고 옆에서도 바로 용접하고 뭐 뒤에서도 용접하고 사방이 다 용접이 해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용접만 이제 스펙트가 뛰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도 뛰고 어떤 경우는 뭐 뒤에서도 막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자켓이 제일 좋습니다. 대신에 여름에 만약에 이 자켓을 입으면은 진짜로 덥습니다. 겨울철에는 뭐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용접 앞치마. 간단하게 용접을 할 때는 요 용접으로 된 앞치마인데요. 이것도 일반 이제 면이 아니고 가죽으로 된 걸 이제 앞치마를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몸의 앞 가슴하고 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 무릎 정도까지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바로 앞치마가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강선, 그 다음에 열, 스펙트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그다음에 용접 장갑도 이제 가죽이죠. 가죽 용접 장갑으로 이제 손을 보호하는 거죠. 요 장갑도 보면은 이제 길이가 긴 게 있어요. 그다음에 좀 짧은 게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긴 게 좋습니다. 이제 덥지는 하지만서도 요것도 똑같습니다. 강선, 열, 스펙트에 의해서 손을 보호하는 거죠. 손하고 뭐 팔이나 이제 손목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장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발덮개가 있는데요. 용접 시 발생하는 유해 강선 및 아크열과 스펙트로부터의 발과 발목을 보호한다 했죠. 발과 발목을 보호하는 것이 발덮개랍니다. 우리가 안전화를 이제 착용을 하더라도 용접된 이제 불똥에 의해서 이제 신발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따끔따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런 발덮개를 사용하면 이제 좋습니다. 안전화는 다 아시겠죠, 이제. 작업장에 반드시 사용하는. 그래서 낙하물에 의한 사고, 재료에 의한 발열 긁힘 현상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안전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이 마련이 발생할 때는 기마개하고 뭐 이어 머프,
이제 85dB 이상일 때의 청각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독면요. 용접 시 발생하는 흉이란 말이 나왔어요. 흉, 글씨가 잘 보이는데 흉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용접을 할 때 발생하는 어떤 가스입니다. 가스. 그러니까 뭐 연기가 될 수도 있고 가스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흉이라고 해요. 이런 이제 흉하고 이제 유해가스, 분진, 뭐 산, 전기, 일산화도. 그러니까 뭐 분진은 안에 먼지가 되겠죠. 이런 것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독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진이 나와 있죠. 요런 모양이 헬멧입니다.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계통인데, 이게 종이로 된 것도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조금 무겁습니다, 이게. 근데 종이로 된 것은 많이 가벼워요. 그래서 현장에서 요런 헬멧을 쓸 때는 오랫동안 만약에 이 헬멧을 사용하게 되면은 무거워가지고 좀 머리가 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종이로 이것을 만든 것은 지금 이것보다는 여기 뭐 플라스틱이든지 FRP인지 모르겠는데요. 요거보다는 많이 가벼워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도 좀 좋습니다. 요거는 핸들실도 손잡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차각 유리. 그 다음에 용접 자켓이죠. 용접 자켓. 이 용접 자켓도 어떤 경우는 등 부위가 이렇게 흔한 것이죠. 앞부분만 된 게 있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보통 등이 이렇게 노출되는 이런 또 자켓을 앞에서 이제 스펙트가 많이 튈 때는 이런 걸 쓰시고요. 용접 앞치마요. 그 다음에 용접 장갑. 그 다음에 이제 발덮개. 발덮개요. 그 다음에 안전화. 그 다음에 기마개. 그 다음에 이건 방진 마스크죠. 그 다음에 보안경, 보안면. 우리가 가스를 절단한다든지 스펙터를 이제 제거할 때에 이런 이제 보안면을 착용하면 좋습니다. 수행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보호구를 준비하고 그 착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용접 작업자는 상하의 긴팔이죠.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으셔야 돼요. 용접하실 때는. 긴팔로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을 기본이죠.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 착용 방법을 숙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에서요. 용접 시 발생하는 유해광선 스펙터로부터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체보호 용접 자켓이죠.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치마. 앞에 몸이죠. 가슴이라든지 배 이런 거. 그 다음에 손과 손목을 보호하는 것은 용접 장갑. 그 다음에 발과 발목을 보호하는 것은 발덮개. 그 다음에 소음, 청각 보호를 위해서 기막이나 이어 머프. 그 다음에 유해가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한다. 방독면. 그 다음에 발을 끓김이나 낙하물을 호소한다. 안전화를 착용한다. 앞에 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8번에요. 용접 작업 시 아크에서 나오는 이제 강선에 의해서 눈과 얼굴, 머리 보호한다. 안전면, 아니면은 헬멧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착용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방독면을 착용했고요. 그 다음에 자켓을 입었고요. 자켓 속에는 앞치마를 했어요. 장갑을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발덮개를 했고, 그 다음에 안전화를 이렇게 신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진 좀 이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제 막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헬멧만 쓰시게 되면은 용접에 가장 좋은 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마개 착용 방법 해가지고요. 기마개를 이렇게 돌려요.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눌려서 크기를 작게 해야 됩니다. 요 크기가 작아야지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귀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기마개를 완전히 밀어넣고 그 다음에 착용 후 한 15초 정도에 눌러서 기마개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아마 그림이 다시 나올 건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독면도 한번 보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방독면 많이 착용했기 때문에 쉬운데요. 마스크를 얼굴 위에 대고 이제 얼굴에 대고 머리끈을 머리 위로 넘깁니다. 그래, 목 뒤에 목끈을 고리에 끼운다. 목끈을 당겨서 얼굴에 밀착하게 조절한다.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정화통을 막은 후 숨을 들이쉰다. 면체와 얼굴 사이에 공기가 새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음압 밀착 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것은 이제 이분이 방독면을 이제 참 기마개죠. 기마개에 착용하는 겁니다. 요것을 이렇게 만져서 작게 해서 귀에 집어넣고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4번에 손바닥으로 배기밸브를 막은 후 부드럽게 숨을 내쉰 후 면체가 부풀어 오고 얼굴 전체 면체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양압 밀착 검사를 실시한다. 이건 방독면의 이제 네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방독면을 쓰는 순서죠. 첫 번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A,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되죠. A, B, C, D 이런 순서로 이제 여기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돼요.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2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전사고 행동 요령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1-3 안전사고 행동 요령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요. 자, 안전사고 행동 요령은요, 학습 목표를 보시면은 안전사고 행동 요령에 따라서 사고 시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고를 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별 안전사고와 및 대책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장소는 이제 이 감전이라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감전요. 그래서 용접 도중에 용접봉 끝부분이요. 끝부분이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용접봉 끝부분, 쇠가 있는 부분이라요. 이 쇠가 있는 부분은 전기가 통해요. 그러니까 가죽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지를 않고 맨손으로 만지다 보면은 이것이 전기가 이제 통해서 감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죽 장갑이라든지 이런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장갑을 착용하고 만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상된 홀더, 용접을 하다 보면은 이 홀더선이라 해요. 홀더선이 이제 열에 의해서 껍질이 벗겨질 때가 많죠.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홀더가 껍질이 벗겨지게 되면은 여기 홀더에서도 감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요. 피복이 손상된 용접 홀더선은 전련 테이프로 수리하죠. 수리. 그러니까 요것이 뭐냐면은 이런 것을 이제 파손된 것을 발견을 했을 때는 여기서는 빠졌는데요. 우리가 적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적시. 적시 이제 이 테이프로 전기 테이프죠. 전기 테이프로 수리합니다. 파손이 심할 때는 또 새로 신품으로 교체를 합니다. 라번에 본체와 연결부는 반드시 전련 테이프로 감아서 감전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 본체하고 연결부는 또 반드시 전련 테이프를 감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해강선을 보겠죠. 유해강선은 앞에도 많이 나왔듯이 아크 강선을 유해강선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건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용접할 때는 차광보호구를 반드시 채운다. 이 차광보호라는 것이 이제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경고 표시로 부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번에 밀폐된 공간 속에서 작업할 때는 공기 공급 기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다음번에 적외선 및 자외선. 지금 아크 강선이 이런 이제 적외선하고 자외선이 발생합니다. 이런 강력한 가시 강선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차광 안경을 착용해서 눈을 보호해야 된다. 라번요. 용접 안전면을 착용해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로부터 또 눈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작업할 때 비싼다는 이 스펙터, 우리가 불똥이라 했는데요. 스펙터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 고온,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하상이 입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용접 작업을 할 때는 피부를 노출하지 않는다. 앞에 나왔듯이 반드시 여름철에도 긴 옷을 입고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용접 용기의 밸브가 있는
기름류, 먼지를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랍은 가열된 토치의 취급 관리 및 가스 등 사용 공구 관리를 철저히 한다. 맙은 소화기 등을 비치해서 화재 예방 조치를 또 철저히 한다. 그래서 용접은 무조건 2인 1조. 한 사람은 이런 소화기를 관리하고 화재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4번에요. 중동 및 이제 산소 결핍에서 밀폐된 장소에는 환기 장치를 설치해서 환기, 공기를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하셔야 돼요. 이 밀폐된 장소 공간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요. 저장 탱크 같은 게 있어요. 대형 저장 탱크라든지 아니면은 맨홀, 지하에 있는 이런 맨홀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우리가 밀폐된 공간, 배 같은 것도 똑같아요. 배도 보면은 좀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이런 산소 결핍에 의해서 이제 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의 산소 농도를 항상 측정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건 앞에도 나왔죠. 다음에 불화산 기체의 유입 및 환기가 곤란한 장소는 산소 결핍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가 아니고 공기입니다. 공기호흡기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한다. 그 다음에 랍은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때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연락 시설을 구비하고 구출용 사다리, 로프 등을 또 현장에 비치를 합니다. 5번 용접 휴, 그 다음 유해가스. 자, 용접에서 발생하는 이제 가스를 이제 우리가 흉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환기 및 배기 장치를 가동해서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공기를 이제 공급하는 거, 환기, 공기를 빼내는 장치를 가동하는 것이죠. 납은 용접 시 흉용 방지 마스크, 송기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답은 밀폐 장소에서는 유독가스 및 체류 농도를 확인하고 산소 농도가 18% 이상입니다. 18% 이상일 경우에만 작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 밀폐 장소는 산소 농도를 측정해서 18%가 만약에 안 될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다시 이제 환기를 해야 되겠죠. 환기를 해서 이제 산소 농도가 이렇게 18% 이상이 될 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랍은 통풍이 불충분한 작업장일 때는 긴급 대피에 필요한 외부 비상 연락장치, 앞에 나왔던 사다리, 로프 이것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소음이 85dB 이상 시 기마개 등을 한다. 그 다음에 개인보호 착용요. 소음 발생하는 작업장은 밀폐, 격리, 흡음 이런 소음 조치를 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금 나왔던 부분은 앞에서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조치를 보겠습니다. 자,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뜻하지 않는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의료 조치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하고 보호를 통해서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이제 응급조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응급조치 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구조, 통증 감소 및 악화 방지, 좀 더 나은 회복에 도움을 주고요. 장애의 정도를 경감시키는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목격자는 가장 먼저 정확한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119라든지 이런 쪽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사고 현장의 정확한 파악은 신속한 구조하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조치이다. 현장 파악을 보겠습니다. 작업장의 안전 상태와 작업장 안의 위험 요소를 파악한다. 나번에 구조자 자신의 안전 여부를 한다. 안전하게 이제 구조해야 돼요. 이 구조를 하다가 자기도 어떤 또 이제 다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자기도 안전하게 이렇게 구조를 해야 되겠죠. 작업장은 이제 사고 상황과 부상자의 수를 파악한다. 랍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인력을 파악한다. 맙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구조 요청은요, 현장 조사와 동시에 응급구조 체계에 신고하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는 즉시 119에 신고한다. 뭐 의식이 있더라도 이 구조 요청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3번에요, 환자 상태 파악과 기본 처치.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구조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이 많이 다친 이제 그 순위입니다. 이제 심하게 이제
부상을 입은 분이 먼저 구조를 하는 것이죠. 생명에. 1차 조치는 기도, 순환, 기도 유지, 호흡.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질식으로 호흡을 못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2차에서는 1차 조치에서 생명 유지와 지킬 때 문제가 아닐 경우에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한다. 이게 이제 골절, 뼈가 이제 부러졌다든지, 이제 외상, 상처가 나서 피가 난다든지, 변형 여부, 이런 것이죠. 자, 환자의 안전구조. 의식이 없으면 즉시 구조요청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예, 숨을 못 쉴 때는요,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다음은 주변이 위험한 환경이면 즉시 안전한 위치로 이동한 후에 조치를 하는 게 좋아요. 다음에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를 소량씩 공급해서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에는 이제 안전사고에 있는데요. 요 수행 순서 안전사고, 행동요령. 이것도 앞에 이제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감전사고 있을 때는 전원을 적시 차단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큰 소리로 다른 작업자에 알리죠. 감전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리고 제자를 사고지역에서 신속히 대피시킨다. 의식 및 호흡 상태, 맥박 출혈, 골절 유무를 관찰한다. 응급조치를 한다. 그 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병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한다. 자, 유해강선도 앞에 나왔어요. 하상을 입을 때는 즉시 냉서포 찜질, 그러니까 아주 찬 어떤 서포, 찬 수건도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안과에 가서 전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안염은 급성으로 심하게 이제 염증이 안구에 이제 뭐죠? 각막에 이제 생겼을 때는 노출된 후 4에서 8시간이 지나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회복이 되기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하루 저녁이 지나면 이제 괜찮아져요. 심할 경우에는 이제 만성 결막염을 일으키므로 이제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밀폐된 이제 공간, 탱커 이런 데서 할 때는 반드시 공기 마스크를 착용한다. 하상은요, 하상을 입었을 때는 물이죠, 물, 냉수, 찬물에 재빨리 하상부를 식혀줘야 돼요. 열기를 식혀가지고 하기를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흐르는 찬물에 식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하상 정도를 파악을 합니다. 자, 하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1도 하상, 2도, 3도. 1도는 표피 하상에서 피부가 밝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치료가 필요 없고 찬물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하상 열기만 빼주면은 큰 문제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흉터가 보통 생기지 않는 것, 여기 이제 1도입니다. 자, 2도 같은 경우는 진피 하상에서 물집이 생기는 거죠. 물집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2도입니다. 많이 이제 따갑죠, 그죠?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 찬 물이라든지 아니면 찬 얼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시원하게 해주면은 또 그렇게 괜찮아요. 이것이 좀 많이 이제 물집이 심하면은 이제 피부과에 가셔야 되는데 대신에 이 물집을 터뜨리면 안 돼요. 터뜨리면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더 심하게 이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집을 터뜨리지 말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은 나중에는 자동으로 이것이 이제 괜찮아집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될 게 3도 전청 하상이라고 피부 전체가 하얗게 변한 후 신경까지 손상돼서 통증마저 없는 경우, 말 그대로 피부가 완전히 이제 열에 의해서 타는 겁니다. 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피가 막 나요. 아주 말 그대로 심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전문 하상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집보다 더 심한 경우죠. 그래서 이 하상치료가 상당히 어렵고 피부가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하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인 우리가 장갑이라든지 앞치마라든지 그 다음에 심하면은 이제 자켓 이런 것을 이제 착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번에 2도 이상의 하상일 때는 깨끗한 물로 적신 수건을 하상 부위에 감싸서 응급조치 후에 전문 치료를 받습니다. 물집이 잡혀 있으면 터뜨리지 않는 것이 세균 감염에 안전하다. 됐죠? 고열. 이 용접을 하게 되면은 특히 여름철에 안전장비를 다 하다 보면 너무 더웠어요.
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전도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에 관련 부서에 도움을 받는다. 얼음주머니를 이용해서 얼굴, 머리, 몸을 차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그러면은 또 응급조치로 병원에 이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접효험 유해가스입니다. 이런 이제 가스에 의해서 사람이 뭐 질식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넘어져요. 의식을 잃게 되면은 큰 소리로 다른 작업자에게 알리야겠죠. 사고 났다고. 호흡이 약하거나 끊길 때는 옷을 느슨하게 하고 작업자가 호흡을 편하게 한 후에 인공호흡, 숨을 못 쉬면요 하고요. 또 신선한 공기가 있는 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가스가 만약에 새는 곳이 있을 때는 차단 후 이제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소음요. 소음이 많이 날 때는 이제 난청이 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또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전환, 바꾸고요. 의사의 소견을 따른다. 자, 소음이 발생할 때에 다음 사항을 알린다. 작업장의 소음 수준, 인체 영양, 그 다음에 보고 선정과 적용 방법,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자, 이 심폐소생술 같으면 이 사람이 이제 가스에 중독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의식을 잃었을 때 호흡을 하지 않을 때죠. 이럴 때 심장마비가 생길 때 있죠. 이제 감전에 의해서도 이렇게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인근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이다. 심폐소생술은요, 심장이 이렇게 안 뛰는 거죠. 마비가 된 상태에서 심장이 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만약에 보통은 우리가 4분이라 겁니다. 4분. 4분 안에 이 심장이 제대로 안 뛰게 되면 머리에, 뇌 쪽에 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뇌에 혈액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뇌가 죽어버리죠. 뇌가 죽어버리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뇌가 손상이 될 때는 정상적인 이 생각이라든지 행동을 뭐 하겠죠. 뇌가 죽어서. 그러면은 뭐 약간 식물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에 어떤 마비가 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분 안에 반드시 심장의 마비를 회복을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이 심폐소생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내용이 기본 나왔는데요. 인공호흡을 2번 하고요. 흉부 압박을 30회. 이런 사이클로 해서 계속 하는 거죠.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요.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호흡을 하지를 않고 바로 그냥 이 흉부 압박을 해요. 흉부 압박도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시면 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소방서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거는 이런 유튜브에 한번 보시고 어떤 식의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지를 미리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 확인, 기도 유지 및 호흡 확인, 인공호흡, 흉부 압박으로 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의식 확인은 환자를 조심스럽게 흔들어보고 양쪽 어깨 둘이서 괜찮은지를 물어요. 대답을 하는지. 환자가 전혀 반응이 없으면 주변 사람에게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응급지원, 119에 신고한다 이런 말이겠죠. 환자의 머리와 몸을 동시에 움직여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얼굴을 위로 해서 눕힙니다. 그 다음에 기도 유지. 이제 호흡이 되도록 보죠. 머리를 뒤로 제쳐가지고 턱을 위로 올리고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때 환자의 목구멍,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다. 그 다음에 환자의 입, 코 주위에 자신의 귀를 대서 10초 이내에 호흡이 되는지를 확인하죠. 가슴이 움직임 보고 숨소리 듣고 뭐 숨결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의식이 없어 호흡이 없으면은 인공 이제 호흡을 하죠. 구강대 구강 이런 식으로 입을 해서 이렇게 호흡을 시작하고 기도가 이런 상태에서 코를 잡고 구조자의 입으로 환자의 입에 밀착한다. 환자의 코를 막고 입속으로 서서히 바람을 불어넣고 공기가 불어서 가슴이 부풀어 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해주고 그래서 1초에 걸쳐서 천천히 불어넣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해주면은 또 위장에 이제 공기가 들어간다 해요. 그래서 또로 음식물에 의해서 기도가 막히게 되니까 천천히 한다. 이것도 이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부 압박도요. 흉부 압박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2분당 100에서 200, 120배, 속도는 30회 흉박. 이거는 이제 TV에서도 한 번씩 의사가 나오는 이런 드라마에서는 이런 이제 인공 흉부 압박법이 나오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런 이제 장치, 흉부 압박을 해주는 소방서에 비치된 이런 인형을 가지고 뭐 해보는 게 좋아요. 해보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 인공호흡과 흉부압박 반복. 이것도 그냥 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한다. 그 다음에 뭐 속도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죠? 속도 10에서 120회 가슴 압박. 그 다음에 이 가슴 이제 가슴 자체가 이제 갈비뼈죠. 갈비뼈가 이제 약간 부러질 정도까지 좀 심하게 해야 돼요. 깊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약하게 하면은 제대로 이제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거 이제 사진이 실제로 이제 의식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유지, 그 다음에 인공호흡, 그 다음에 인공호흡 반응의 흉부 압박, 손을 이렇게 두 깍지를 끼서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요 지금 나오는 부분은 앞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접 작업장 주변 정리 상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